지금 일본 여성 3천만 명이 폭발했습니다. 한국에선 불륜하면 사회적 매장이라고요? JAL 승무원 출신 유나 씨의 단 5분 인터뷰가 일본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영상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5천만 뷰를 돌파했고 댓글란은 충격에 빠진 일본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나도 한국 남자 만날래. 반성합니다. 어제 아내에게 사과했습니다. 사실 일본 항공업계에는 암묵적인 비밀이 있었습니다. 한 달의 절반을 하늘에서 보내는 승무원들, 그 아내를 둔 남편들은 당연하다는 듯 다른 여자를 만나고 본처는 너니까 괜찮다는 말로 서로를 위로했죠. 유나 씨도 그런 일본의 정상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만난 한국 남자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지금부터 일본을 충격에 빠뜨린 그 실화를 들려드립니다. 새벽 4시 정각,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5년째 같은 시간이죠. 침대에서 일어나 정확히 59분 안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샤워 15분, 메이크업 20분, 유니폼 착용 10분, 아침 식사 10분, 최종 점검 4분. 1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루틴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미소 연습을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JAL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꼬리 각도, 눈의 굴곡, 목소리 톤까지 모든 게 매뉴얼대로였죠. 오늘도 300명의 안전을 책임진다. 제가 매일 아침 되뇨는 주문이었습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으로 출근하는 길. 약혼자 케이타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도 야근이야. 저녁은 알아서 먹어. 2년째 약혼 중인데 함께 저녁을 먹은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이게 정상이니까요. 유나 씨, 오늘 인천행이죠? 동료 승무원 리카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뭔가 망설이는 눈빛이었죠. 왜 그래요? 리카 씨? 아니, 그냥 혹시 케이타 씨 인스타그램 봤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아직 안 봤는데요. 그냥 나중에 확인해봐요. 이륙 준비로 바빴지만 불안한 마음은 계속됐어요. 안전 점검을 마치고 승객들이 탑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좌석은 이쪽입니다. 기계적인 미소와 인사. 하지만 머릿속은 리카의 말로 가득했죠. 비행기가 안전 고도에 오르자 화장실에 들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케이타의 인스타그램을 열었죠. 최신 게시물은 어젯밤 것이었습니다. 이자카야에서 찍은 사진.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죠. 젊은 여자와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테이블엔 반쯤 비운 사케 병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댓글엔 하트 이모티콘이 가득했죠. 손이 떨렸지만 서비스는 계속해야 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담요 필요하신가요? 미소는 유지했지만 가슴속은 무너져 내렸죠. 인천 도착 후 리카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유나 씨, 사실 저도 봤어요. 우리 회사 신입 아야카 씨예요. 알아요. 근데 유나 씨, 너무 큰일로 만들지 말아요. 우리 남편도 가끔, 아니, 자주 그래요. 저도 눈 감아주고, 저도 가끔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리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유나 씨. 다들 그렇게 살아요. 너무 집착하면 피곤해져요. 호텔로 돌아와 케이타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진 봤어. 아, 그거? 회사 회식이었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어깨동무하고 있잖아. 일본에서는 다들 이해하잖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본처는 너니까. 그런 건 그냥 스트레스 해소야. 본처라는 말에 속이 뒤집혔습니다. 케이타, 난 그런 관계 원하지 않아. 유나, 현실을 봐. 너도 맨날 비행하느라 집에도 없잖아. 남자한테 그 정도 자유는 줘야지. 결혼하면 더 자유로워질 거야. 서로 간섭 안 하고. 전화를 끊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게 제가 꿈꾸던 결혼 생활인가요? 다음 날 오전 비행 전 크루 라운지에서 선배 승무원들과 차를 마셨어요. 어머, 유나 씨 얼굴이 왜 그래요? 사정을 이야기하자 돌아온 반응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에이, 그 정도 가지고. 유나 씨 너무 순진해요. 맞아요. 결혼 10년 차인 우리 남편은 아예 따로 살아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면 다행이죠. 오히려 편해요. 각자 인생 살면서 필요할 때만 만나고. 이게 정말 정상일까요? 제가 이상한 걸까요? 탑승 시간이 되어 기내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인천발 도쿄행. 한국인 가족이 탑승했는데 남편이 아내의 짐을 들어주며 말했죠.
여보, 출장 잘 다녀와. 매일 전화할게. 보고 싶을 거야. 당신도 건강 챙기고 아이들 잘 부탁해요. 이마에 뽀뽀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저게 진짜 부부 아닐까? 이륙을 위해 좌석에 앉았는데 갑자기 기체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승무원 여러분, 비상 착륙 준비해주세요. 기장의 긴급 방송이 떨어졌죠.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레이디스 앤 젠틀맨, 기체 이상으로 인천공항으로 회항합니다. 기장의 방송과 함께 비행기가 급선회했습니다. 승객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죠. 괜찮습니다. 안전벨트를 확인해 주세요. 훈련받은 대로 침착하게 행동했지만 내심 두려웠습니다. 기체가 계속 덜컹거렸고 산소 마스크가 떨어질 정도는 아니었지만 심상치 않았죠. 엄마, 무서워. 어린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공주님. 언니가 있잖아요. 아이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아줬죠.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제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통해 조종실 상황이 들려왔어요. 유압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인천 관제탑, 여기는 JAL 301편. 긴급 착륙 요청합니다. JAL 301편. 인천 관제탑입니다. 활주로 33 레프트 클리어. 소방차 대기 중입니다. 그때 들려온 관제사의 목소리가 묘하게 안정적이었습니다. 기장님, 걱정 마세요. 제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지만 그 따뜻함이 느껴졌죠.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착륙하겠습니다. 충격 방지 자세를 취해주세요. 제가 외친 순간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풍하는 충격과 함께 타이어 타는 냄새가 났지만 무사히 멈춰섰죠. 여러분, 안전합니다. 침착하게 하기해 주세요. 승객들을 대피시키고 나서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동료들도 모두 창백한 얼굴이었죠. 유나 씨, 정말 프로페셔널했어요. 리카 씨도 수고했어요. 공항 대합실로 들어가니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모두 쇼크 상태였죠. 괜찮으세요? 누군가 일본어로 물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공항 직원 유니폼을 입은 남자였죠. 이름표엔 강태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다행이에요. 제가 아까 관제탑에서 안내한 사람이에요. 너무 걱정했어요. 아,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었군요. 덕분에 안심했어요. 감사합니다. 승무원님들이 더 대단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승객들 챙기시는 거 다 봤어요. 키가 크고 부드러운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죠. 혹시 쇼크가 심하시면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이런 날은 혼자 있으면 안 좋아요. 평소라면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혼자 있고 싶지 않았죠. 아, 미안해요. 제가 너무 불쑥. 그가 제 왼손의 약혼 반지를 보고 물러섰습니다. 괜찮아요. 차, 마시고 싶어요. 공항 직원 전용 카페로 안내받았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었죠. 뭐 드실래요? 따뜻한 거면 뭐든지. 그가 카모마일 차를 가져다 줬습니다. 진정 효과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늘 끓여주시던 거예요. 첫 모금을 마시자 정말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승무원 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5년째요. 대단하시네요. 전 관제사 3년 차예요. 오늘처럼 위험한 상황은 자주 없지만 있을 때마다 정말 간 떨려요. 그의 솔직함이 좋았습니다. 근데 약혼하셨네요. 축하드려요. 쓴웃음이 났습니다. 그 순간 왜인지 모르게 속마음이 터져 나왔죠. 사실은 약혼자가 바람 피우는 걸 어제 알았어요. 네, 그것도 당당하게. 본처는 나니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태양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일본에서는 다들 그래요. 불륜은 문화라고 하죠. 서로 간섭 안 하는 게 성숙한 관계래요. 말도 안 돼요. 그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흥분했네요.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아는 사랑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사랑이에요? 서로만 바라보는 거요.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태양 씨는
그런 사랑 해봤어요? 아직이요. 하지만 믿어요. 언젠가 만날 거라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2시간이 흘렀습니다. 기체 정비 때문에 사흘은 있어야 한대요. 그럼 서울 구경이라도 하세요. 혼자 호텔에만 있으면 우울해져요. 혼자는 좀.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비번이거든요. 아, 이상한 의미는 아니고. 그가 당황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그럼 내일 시간 되세요? 네. 아침 10시에 호텔 로비에서 뵐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케이타를 만날 때도 느끼지 못했던 설렘이었죠. 핸드폰을 확인하니 케이타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비행기 사고 났다며. 괜찮아? 걱정하는 척하지만 건성이란 걸 알 수 있었죠. 답장하지 않고 핸드폰을 던져놨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왜일까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태양 씨가 나타났습니다. 캐주얼한 차림이 잘 어울리더군요. 공항에서 봤던 딱딱한 유니폼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잘 주무셨어요? 네. 덕분에요. 오늘은 제가 서울의 숨은 명소들을 보여드릴게요. 관광객들은 잘 모르는 곳들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북한산 둘레길이었습니다. 등산은 아니고 그냥 걷는 거예요. 이런 날은 자연이 최고거든요. 도심 속에 이런 곳이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맑은 공기와 새소리, 그리고 편안한 침묵이 좋았죠. 일본도 자연이 아름답잖아요. 네. 하지만 뭔가 달라요. 한국은 더 따뜻한 느낌? 그게 정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거든요. 걷다가 작은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막걸리가 유명해요. 드셔보실래요? 막걸리요? 낮술은 좀. 한 잔만요. 스트레스 해소에 좋아요. 달달한 막걸리 한 잔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약혼자분.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제 익숙해요. 일본에서는 당연한 거니까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상처받는 건 똑같은데.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보면요. 30년째 연애 중이세요. 아직도 손잡고 다니시고 아침마다 사랑한다고 하시죠. 정말요? 네. 제가 원하는 사랑도 그런 거예요. 나이 들어서도 설레는 사랑. 점심은 작은 한정식집에서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괜찮으세요? 네. 좋아해요. 정말요? 대부분 일본 분들은 매워하시던데. 자주 와서 익숙해졌어요.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양 씨는 부산이 고향이고 서울에 혼자 살고 있다고 했죠. 가족분들은 자주 만나세요? 한 달에 한 번은 내려가요.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난리시거든요. 좋으시겠어요. 저는 1년에 한두 번. 아, 맞다. 이거 드셔보세요. 태양 씨가 반찬을 제 그릇에 덜어줬습니다. 한국에서는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어요. 일본에서는 각자 먹는데. 그래서 정이 없다고 하나 봐요. 농담처럼 한 말이지만 뭔가 찔렸습니다. 식사 후 한강으로 갔어요. 여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힘들 때마다 와요. 강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한강을 바라봤죠. 유나 씨는 왜 승무원이 되셨어요? 하늘을 나는 게 좋아서요. 자유로운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도 자유로우세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냥 갇혀있는 느낌이에요. 약혼자 때문에요? 그것도 있고, 일본 사회 전체가 그래요. 여자는 참고 견뎌야 하고, 체면 지켜야 하고, 한국도 예전엔 그랬어요. 하지만 바뀌고 있어요. 사랑은 서로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그죠? 이 순간이 제일 좋아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일을 기대하는 시간. 태양 씨는 내일이 기대되세요? 오늘은 특히 그래요. 왜요? 내일도 유나 씨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직접적이었나요? 아니에요. 좋아요. 이렇게 솔직한 거. 한국 남자들은 다 이래요. 좋으면 좋다고, 예쁘면 예쁘다고 표현해요. 케이타는 2년 동안 예쁘다는 말을 한 번도. 그 사람 바보네요. 이렇게 예쁜 사람을 두고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저녁은 태양 씨 집 근처 고깃집에서 먹었어요. 여기 단골이에요. 아주머니가 정말 잘해주시거든요. 어머, 태양이 여자친구야? 아니에요. 아주머니. 친구예요. 친구가 이렇게 예쁘니. 잘해라. 잘해. 아주머니의 농담에 또 얼굴이 빨개졌죠. 고기를 구우면서 태양 씨가 물었습니다. 내일 시간 있으세요? 네. 모레까지는 있어야 해요. 그럼 부모님 집에 가볼래요? 어머니가 일본 요리 좋아하시는데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네. 갑자기요? 아, 제가 어제 전화로 유나 씨 얘기했더니 미안해요. 부담스러우시죠? 부담스럽기보다는 신기했습니다. 괜찮으시면 가볼게요. 정말요?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양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저도요. 유나 씨, 혹시 제가 선 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호텔 앞에서 헤어지는데 아쉬웠습니다. 내일 아침에 모시러 올게요. 네, 기다릴게요.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습니다. 케이타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죠. 대신 태양 씨의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푹 쉬세요. 이런 게 설렘일까요? 잊고 있었던 감정이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 후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케이타가 마중 나와 있었죠.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진심은 아닌 것 같았어요. 유나, 이번 일은 정말 미안해. 앞으로 조심할게. 조심한다는 게 뭐야? 안 들키게 하겠다는 거야? 왜 이래? 한국 가더니 이상해졌네. 집으로 가는 내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죠. 더는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케이타, 우리 그만하자. 뭐? 갑자기 왜? 난 네가 나만 바라봐 주길 원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유나, 현실적으로 생각해. 우리 나이에 다시 시작하기 쉽지 않아. 그래도 이런 삶보다는 나을 것 같아. 내일 다시 얘기하자. 지금은 감정적인 것 같아. 다음 날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엄마, 아빠, 케이타와 헤어지기로 했어요. 뭐, 결혼 준비는 다 끝났는데. 어머니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체면이 있지. 이제 와서 어떻게 취소해. 체면보다 제 인생이 더 중요해요. 바람 한두 번 피운 걸로 왜 그래? 아빠도 젊을 때는. 아버지의 말에 충격받았습니다.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너만 유별나게 구는 거야. 다들 그렇게 살아. 집을 나오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태양 씨와 나눈 메시지를 다시 읽었죠. 유나 씨, 잘 지내시죠? 오늘 하늘이 맑아서 유나 씨 생각났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태양 씨 생각하고 있었어요. 바로 답이 왔어요. 정말요. 언제 또 오세요? 다음 주에 인천행 있어요. 꼭 연락 주세요. 기다릴게요.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유나 씨, 케이타 씨랑 헤어진다며? 네. 그렇게 됐어요. 아깝다. 케이타 씨 집안도 좋은데. 그래도 가끔 바람 피우는 것보다는 아예 없는 게 낫지 않아? 선배 승무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나 씨, 너무 이상적이야. 완벽한 남자가 어디 있어?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나만 사랑해주면 돼요. 드라마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인천행 비행이었습니다. 이륙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언제부터인가 인천 가는 길이 설레기 시작했죠. 착륙하자마자 태양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착했어요. 정말요? 오늘 저녁 시간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럼 6시에 호텔 로비에서 만나요. 동료들과 호텔에 체크인하고 서둘러 준비했어요. 어머. 유나 씨 어디가? 친구 만나러요. 한국 친구. 남자야? 리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냥 친구예요. 유나 씨 얼굴 좀 봐. 완전 사랑에 빠진 얼굴인데. 거울을 보니 정말 얼굴이 발그레했습니다. 로비에 내려가니 태양 씨가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이거 별거 아닌데 고마워요. 정말 예뻐요. 유나 씨가 더 예뻐요. 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이
아직도 낯설지만 기분은 좋았죠. 오늘은 특별한 곳으로 모시려고요. 어디요? 비밀이에요. 가면 알아요. 설레는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인천에서의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흐르는 걸까요? 태양 씨가 데려간 곳은 영종도의 작은 바닷가였습니다. 여기는 현지인들만 아는 곳이에요. 일몰이 정말 예뻐요. 와, 정말 아름다워요. 그죠? 유나 씨 보여주고 싶었어요. 바닷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케이타 씨랑은 어떻게 됐어요? 헤어지기로 했어요. 정말요? 힘드셨겠어요. 오히려 후련해요. 이제야 제대로 숨 쉬는 것 같아요. 태양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유나 씨는 더 좋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손을 잡고 걷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배고프시죠? 저녁 먹으러 가요. 작은 해산물집에서 조개구이를 먹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회식 때 자주 와요. 분위기도 좋고 맛도 좋거든요. 일본이랑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어떤 점이요? 일본은 조용히 먹는데 한국은 왁자지껄하고 정겨워요. 그게 한국 스타일이에요. 함께 먹으면서 정을 나누는 거죠. 그때 태양 씨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엄마, 지금 저녁 먹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일본 승무원분이요. 갑자기 전화기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통화하고 싶으시대요. 네. 저요? 당황했지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이고, 유나 씨. 태양이가 맨날 얘기하더라고요. 밥은 먹었어요? 따뜻한 목소리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네. 지금 먹고 있어요. 잘 됐네. 우리 태양이가 잘 챙겨주나요? 네. 너무 잘해주세요. 다음에 시간 있으면 집에 놀러 와요. 일본 음식 만들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태양 씨가 쑥스러워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가 너무 오버하시죠? 아니에요. 정말 따뜻하신 분 같아요. 유나 씨 얘기 많이 했더니 궁금하셨나 봐요. 제 얘기를요? 네. 사실 매일 했어요. 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 후로 인천에 올 때마다 태양 씨를 만났어요. 짧게는 2시간, 길게는 하루 종일 함께 했죠. 오늘은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만날 때마다 건네는 첫 인사가 이거였습니다. 왜 매번 물어봐요? 승무원 일이 힘들잖아요. 항상 걱정돼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너무 좋았습니다. 2달 후, 태양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유나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일요일은 비어요. 그럼, 우리 엄마가 점심 먹으러 오래요. 괜찮으시면. 정말요? 부담스러우신데. 전혀요. 엄마가 너무 만나고 싶어 하세요. 고민하다가 승낙했습니다. 일요일, 태양 씨 부모님 댁으로 갔죠. 어서 와요. 유나 씨. 문을 열자마자 어머니가 안아주셨습니다. 어머, 이쁘기도 하지. 사진보다 실물이 100배는 예뻐. 감사합니다. 집 안가득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일본 음식 만들어 봤는데 맞을지 모르겠어요. 식탁을 보고 놀랐어요. 스시, 우동, 튀김, 심지어 미소시루까지. 어머니, 이걸 다 만드셨어요? 유나 씨 온다는데 당연히 해야죠. 맛없어도 이해해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언제 이런 정성을 받아봤나 싶었죠. 아버지도 인사드려요. 일본어 공부하셨어요. 아버지가 서툰 일본어로 인사하셨습니다. 곤니치와, 유나상, 이라샤이마세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유나 씨 부모님은 뭐 하세요? 도쿄에서 작은 가게 하세요. 그래요? 다음에 태양이랑 인사드리러 가야겠네. 태양 씨가 당황했습니다. 엄마, 너무 앞서가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 앞서가? 이 나이에 연애하면 결혼이지. 직설적인 어머니 말씀에 모두 웃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유나 씨, 우리 태양이가 힘들게 하면 언제든 말해요. 내가 혼내줄게. 네.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자주 놀러 와요. 다음엔 김치 담그는 법 가르쳐 줄게. 돌아오는 길, 태양 씨가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너무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전혀요. 정말 따뜻하신 분이에요. 다행이에요. 사실 엄마가 유나 씨 너무 마음에 들어 하세요.
저도 어머니가 좋아요. 그날 밤 호텔에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 따뜻한 시간들, 일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이 감정들. 어쩌면 제가 찾던 게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회사 규정상 승무원은 현지인과 연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규정을 넘어서고 있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쿄로 돌아온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호출이 왔죠. 사쿠라이 씨, 인사팀장이 찾으십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앉으세요. 케이타 씨한테 들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인천공항 관제사와 만나고 있다면서요? 그게 규정 알고 계시죠? 승무원은 현지인과 연애 금지입니다. 케이타가 회사에 잃은 거였습니다. 치사하게도 제 약점을 잡은 거죠. 일단 경고 조치합니다. 계속 만나면 징계 대상이에요. 팀장님, 사생활 아닌가요? 회사 이미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선택하세요. 그 남자냐, 일이냐? 사무실을 나오자 케이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나, 이제 정신 들어? 왜 이런 짓을 해? 네가 먼저 배신했잖아. 나 두고 한국 남자? 우리 이미 끝났어. 끝난 건 네 생각이고 난 아직이야. 케이타, 이러지 마. 간단해. 그 남자 포기하고 나한테 돌아와. 그럼 없던 일로 해줄게. 역겨웠습니다. 이런 사람과 인연을 만났다니. 싫어. 난 태양 씨 포기 못해. 그럼 일을 포기하는 거네? 5년간 쌓은 경력을? 막막했습니다. 승무원은 제 꿈이었고 자부심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리카가 찾아왔습니다. 유나 씨, 들었어. 케이타 씨 정말 너무하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근데 그 한국 남자가 그렇게 좋아? 응. 처음으로 진짜 사랑받는 느낌이야. 리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러워. 나도 그런 사랑 해보고 싶다. 리카 씨도 할 수 있어. 난 이미 늦었어. 체념하며 사는 거지. 늦은 거 없어. 나도 28인데 새로 시작하잖아. 다음 날 태양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양 씨, 할 말이 있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미안해요. 저 때문에. 태양 씨 잘못 아니에요. 유나 씨, 제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냥 기다려주세요. 평생이라도 기다릴 수 있어요. 그 말에 결심이 섰습니다. 하지만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어요. 몇 개월간 비밀리에 만나면서 고민했죠. 유나 씨, 힘들면 그만둬도 돼요. 저 때문에 일까지. 아니에요. 이건 제 선택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천행 비행 중 기체에 문제가 생겼죠. 승객 여러분,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침착하게 안내했지만 내심 두려웠습니다. 다행히 이번엔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때 문득 깨달았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왜 진짜 사랑을 포기해야 하나? 무사히 착륙한 후 태양 씨를 만났습니다. 결정했어요. 뭐려? 일을 그만둘 거예요. 유나 씨,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아니에요. 이미 마음먹었어요. 태양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태양 씨가 절 꼭 안아줬습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미안할 거 없어요. 제 선택이에요. 그때 태양 씨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유나 씨랑 있어요. 그래? 유나 씨 바꿔봐. 여보세요, 어머니. 유나야, 태양이한테 들었어. 힘들지?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리 와.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어. 네. 한국에 혼자 있기 뭐하잖아. 우리가 가족이 되어줄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일본에서는 부모님조차 이해해주지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어머니. 울지 마. 우리 딸 울리면 안 돼. 이미 딸이라고 부르시는 어머니. 이런 가족이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쿄로 돌아가서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정말 후회 안 하겠어요? 네. 안 해요. 아깝네요. 좋은 승무원이었는데. 짐을 정리하면서 5년간의 추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한국 남자 때문에 일까지 그만둔다고? 네. 한국에서 살 거예요. 미쳤구나. 넌 이제 내 딸이 아니야. 아버지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아섰죠.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라 믿으면서. 작년 여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승무원이 아닌 승객으로서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태양 씨와 그의 가족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유나야, 어머니가 달려와 절 안아주셨어요. 고생했어. 이제 우리가 지켜줄게. 아버지도 서툰 일본어로 인사하셨습니다. 유나상, 우리 집에 온 것을 환영해요. 여동생 태희 씨도 있었어요. 언니, 드디어 만나네요. 오빠가 맨날 자랑했어요. 이렇게 따뜻한 환영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유나야, 한국 생활 걱정하지 마. 뭐든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뭐야? 엄마라고 불러. 네? 그래도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인데 엄마지. 태양 씨가 당황했습니다. 엄마, 아직 그런 거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다 큰 어른들이 연애만 할 거야? 집에 도착하니 또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현관에 유나 어서 와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이게 뭐예요? 태희가 만들었어. 환영 파티래. 집 안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유나 좋아하는 거 뭔지 몰라서 이것저것 다 했어.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전, 그리고 한쪽에는 일본 음식도 있었어요. 일본 음식 그리울까봐 준비했어. 맛이 좀 이상해도 이해해. 어머니, 아니, 엄마, 그래. 우리 딸, 눈물이 났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죠. 며칠 후, 한가위가 되었습니다. 유나야, 한가위는 큰 명절이야. 친척들 다 오는데 괜찮겠어? 네,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됐습니다. 일본 며느리를 어떻게 볼까 싶어서요. 명절 당일,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어요. 이분이 태양이 여자친구. 어머, 진짜 예쁘네. 일본 사람이라며? 한국말 잘하시네요.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특히 큰어머니가 절 챙겨주셨죠. 유나야, 힘들지? 한국 명절은 복잡해. 괜찮아요. 재미있어요. 그래도 피곤하면 쉬어. 우리가 다 할게. 송편을 빚을 때였습니다. 유나 씨는 앉아서 구경만 해. 어머니가 말리셨지만 전 함께하고 싶었어요. 저도 해볼래요. 그래?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할머니가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쁘게 잘 빚네. 손재주가 있어. 일본에서도 이런 거 비슷한 거 만들어요. 그래? 다음에 일본 요리도 가르쳐 줘. 다 같이 송편을 빚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태양이가 어릴 때는 말이야. 어머니가 태양 씨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엄마, 그만해요. 태양 씨가 부끄러워했지만 전 재미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았어요. 자, 우리 유나를 위해 건배. 삼촌이 외치자 모두 잔을 들었습니다. 한국에 온 걸 환영해.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이런 환대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식사 후 할아버지가 절 부르셨어요. 유나야, 이리 와봐. 네. 할아버지, 태양인 녀석이 복이 많아.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제가 더 복 받았어요. 한국 생활 힘들 텐데 잘 적응하고 있어서 기특해. 할아버지가 빨간 봉투를 주셨습니다. 용돈이야. 필요한 거 사. 할아버지, 이건 너무. 거절하면 섭섭해. 우리 손녀 며느리인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가족이 있다니. 명절이 끝나고 다들 돌아가셨어요. 어땠어? 유나야?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다들 너무 따뜻하세요. 다행이다. 사실 걱정했어. 힘들까봐. 전혀 안 힘들었어요. 오히려 행복했어요. 그날 밤, 태양 씨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들 너무 시끄럽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정말 좋았어요. 다행이에요. 사실 일본은 조용한 문화라 걱정했어요. 이런 시끄러움이 좋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서. 태양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 씨, 정말 한국에 와줘서 고마워요. 저도 고마워요. 이런 가족을 만나게 해줘서. 앞으로 더 잘할게요. 지금도 충분해요.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이런 따뜻함.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여기가 이제 제 집이구나.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도 마지막으로 정리할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 짐을 챙기고 정식으로 이별 인사를 해야 했죠. 유나 씨, 같이 갈게요. 태양 씨가 제안했지만 거절했습니다. 혼자 마무리하고 싶어요. 금방 돌아올게요. 도쿄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승무원들이 서비스하는 모습을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죠. 나도 저랬구나. 도쿄에 도착해 회사로 갔습니다. 사쿠라이 씨, 정말 그만두는 거예요? 동료들이 아쉬워했어요. 네.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요. 한국 남자 때문이라며? 대단하다. 리카가 다가왔습니다. 유나 씨, 부러워. 진짜 사랑을 찾았구나. 리카 씨도 찾을 수 있어요. 나는 이미 늦었어. 하지만 유나 씨 보면서 희망을 봤어. 마지막으로 유니폼을 반납했습니다. 5년간 제 정체성이었던 유니폼. 아쉬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집으로 가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사진첩을 보다가 케이타와 찍은 사진이 나왔죠. 한때는 행복했다고 생각했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요. 사진을 찢어버렸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요. 부모님 댁에 마지막 인사를 갔어요. 정말 가는 거니? 어머니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네. 엄마, 행복하게 살게요. 한국 남자가 뭐가 좋아서. 사랑해주니까 좋아요. 나만 바라봐주니까요. 아버지는 끝까지 차가웠습니다. 후회하지 마라. 네. 안 할게요. 돌아서는데 어머니가 불렀어요. 유나야. 네. 행복해야 해. 꼭. 네. 엄마도 행복하세요. 공항으로 가는 길, 문득 생각했습니다. 28년간 살았던 이 도시를 떠나는구나.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었죠. 기내 서비스 시작하겠습니다. 승무원들의 안내 방송을 들으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저는 승객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게 좋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태양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다 정리됐어요? 네. 이제 진짜 끝이에요. 태양 씨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새 출발 축하해요. 고마워요. 이제 뭐 하고 싶어요? 한국어부터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그럼 제가 가르쳐 줄게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태양 씨가 말했습니다. 유나 씨, 혹시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거 어때요? 인천공항에서요? 네. 면세점이나 안내 데스크 같은 곳에서 일본어 잘하는 직원 많이 찾거든요. 정말요? 유나 씨 경력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공항 분위기도 잘 알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좋아요. 도전해 볼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력서부터 같이 준비해요.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반겨주셨습니다. 우리 유나 왔네. 밥 먹었어? 아직이요. 잘 됐다. 김치찌개 끓였어. 이제 좀 익숙해졌지? 네. 이제 김치찌개 없으면 서운해요. 그래야 진짜 한국 사람이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유나야, 한국 생활 계획 있어? 일단 한국어 공부하면서 일자리 알아보려고요. 좋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 태양 씨가 덧붙였습니다. 엄마, 유나 씨 인천공항에서 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 그거 좋겠네. 경력도 살리고. 이렇게 가족들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좋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죠. 그날 밤, 태양 씨가 한강으로 데려갔어요. 여기서 처음 고백했죠? 네. 기억해요.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유나 씨가 정말 한국에 올 줄은. 저도 못했어요.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태양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나 씨, 태양 씨?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저랑 결혼해주세요.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보다 땅에서 유나 씨와 함께 있는 게 더 좋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네. 결혼할게요. 태양 씨가 일어나 절 안았어요. 사랑해요, 유나. 저도 사랑해요. 한강의 야경이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하늘을 나는 승무원에서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사람으로. 그게 더 행복한 선택이었습니다. 결혼 준비와 함께 새 직장도 찾기 시작했습니다. 태양 씨 말대로 인천공항 면세점에 지원했죠. 일본어 원어민 수준이시고 승무원 경력까지 완벽하네요. 면접관이 감탄했습니다. 한국어는 어느 정도 하세요? 일상 대화는 가능해요. 더 공부하고 있어요. 의욕이 대단하시네요.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바로 가능해요.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나야, 됐어? 어머니가 더 기뻐하셨어요. 우리 딸 취직했네. 축하해. 감사해요. 엄마, 뭘 감사해. 당연한 거지. 오늘은 파티다. 첫 출근 날 태양 씨가 데려다 줬습니다. 긴장돼요? 조금요. 한국 직장은 처음이라 잘할 거예요. 유나 씨니까. 면세점에서 일본 고객들을 응대하는 건 즐거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일본어로 인사하자 고객들이 반가워했죠. 어머, 일본 분이세요? 네.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특히 화장품 코너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 제품 일본에서도 인기 많죠? 네. 특히 이 쿠션은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찾으세요. 동료들도 친절했습니다. 유나 씨, 일본어 진짜 잘하시네요. 당연하죠. 일본 사람인데요. 아, 맞다. 자꾸 한국 사람 같아서. 그게 칭찬이죠. 당연하죠. 한 달이 지나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매니저님도 칭찬하셨죠. 유나 씨 덕분에 일본 고객 매출이 올랐어요.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계속 이렇게만 해주세요. 퇴근 후엔 태양 씨와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좋았어요. 일본 관광객 가족을 도왔는데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역시 우리 유나. 어디서든 인기 만점이네.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리카 씨? 전 동료 리카였어요. 유나 씨, 정말 여기서 일해? 네, 반가워요. 와, 정말 잘 지내는구나. 완전 한국 사람 다 됐네. 아직 멀었어요. 쇼핑 도와드릴까요? 리카를 도우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러워. 진짜 행복해 보여. 리카 씨도 행복 찾을 거예요. 나도 용기 내볼까 해. 유나 씨 보니까 희망이 생겨. 리카가 돌아간 후 문득 생각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저도 저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다니. 결혼식은 인천공항 근처 호텔에서 했습니다. 왜 공항 근처예요? 친구들이 물었죠. 여기서 만났으니까요. 의미 있잖아요. 양가 부모님도 화해하셨습니다. 일본에서 부모님이 오셨을 때 어머니가 직접 마중 나가셨죠. 어서 오세요. 유나 잘 부탁드려요.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유나를 받아주셔서. 결혼식 날, 전 승무원 동료들도 많이 왔습니다. 유나, 정말 예뻐. 행복해 보여서 좋다. 한국 남자가 그렇게 좋아? 네. 정말 좋아요. 태양 씨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유나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저도 울었습니다. 저도요. 태양 씨 덕분에 진짜 사랑을 알았어요. 축가로 동료들이 준비한 영상이 나왔습니다. 일본 승무원들과 한국 관제사들이 함께 만든 축하 영상이었죠. 유나와 태양의 사랑은 하늘과 땅을 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은 사랑을 축하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해외도 좋지만 한국을 더 알고 싶어요. 좋아요. 제주도는 정말 아름다워요. 제주도에서 보낸 일주일은 꿈 같았습니다. 유나 씨, 후회 없어요?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올 걸 싶어요. 앞으로 더 행복하게 해줄게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돌아와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아침에 일어나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퇴근하면 기다리는 가족이 있고, 주말엔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들이 있어요. 유나야, 이번 주말에 가족 모임이야. 어머니의 전화를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갈게요. 이게 제가 원했던 삶입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삶. 형식이 아닌, 진심이 있는 삶. 하늘이 아닌, 땅에서 피운 행복. 결혼 6개월 후, 깜짝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태양 씨,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심각한 일이에요. 아니, 좋은 일이에요.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줬습니다. 2줄이에요. 태양 씨가 멍하니 보더니 갑자기 소리쳤어요. 진짜요? 진짜? 네, 진짜예요. 절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어지러워요. 가족들에게 알리자 난리가 났습니다. 뭐, 애기.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다고? 어머니가 울면서 기뻐하셨어요. 유나야, 몸 조심해야 해. 뭐 필요한 거 없어? 일본 부모님께도 전화드렸습니다. 유나, 축하해. 건강하게 나아야 해.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서 다행이었죠. 임신 기간 동안 태양 씨는 더 세심해졌습니다. 괜찮아요. 힘들지 않아요? 하루에 100번은 물어보는 것 같아요. 걱정되니까 그렇죠. 매일 아침 과일을 깎아주고, 퇴근하면 발 마사지를 해주고, 새벽에 입덧해도 같이 일어나 등을 쓸어줬어요. 미안해요. 힘들게 해서. 뭐가 미안해요. 우리 아기 만드는 건데, 회사에서도 배려해줬습니다. 유나 씨, 힘들면 앉아서 일해요. 일본 고객 응대는 다른 직원들이 도울게요. 한국의 정문화를 또 한 번 느꼈죠. 어느 날, 태교 여행으로 인천공항에 갔습니다. 왜 여기로 왔어요? 우리가 만난 곳이잖아요. 아기한테 들려주고 싶어서. 관제탑이 보이는 곳에서 태양 씨가 말했습니다. 아가야, 여기서 아빠가 엄마를 처음 만났어. 비행기가 고장나서 만났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운명적이라고 하면 되죠.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두 나라의 사랑으로 태어나는구나.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유나야, 힘내. 잘할 수 있어. 어머니가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진통이 시작되고 10시간 만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응애.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축하해요. 건강한 딸이에요. 태양 씨도 울고 있었습니다. 유나 씨, 정말 수고했어요.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아기 이름은 하늘이라고 지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하늘을 잇는다는 의미로요. 하늘아, 엄마야, 만나서 반가워.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생명의 신비함에 감동했죠. 퇴원 후 집에서 조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와서 도와주셨죠. 유나야, 미역국 끓여왔어. 감사해요. 엄마. 뭘? 당연한 거지. 산모는 잘 먹어야 해. 하늘이가 100일이 되던 날, 인천공항 전망대에서 작은 파티를 했습니다. 하늘아, 여기가 엄마 아빠 만난 곳이야. 비행기들이 이착륙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저 비행기를 타고 일했는데, 이제는 땅에서 아이와 함께 비행기를 바라보고 있다니. 후회 없어요? 태양 씨가 물었습니다. 전혀요. 이게 제가 원한 삶이에요. 다행이에요. 저도 정말 행복해요. 하늘이가 방긋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았죠. 앞으로 이 아이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많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용기를 냈는지, 아빠가 어떻게 사랑을 보여줬는지, 두 나라 가족이 어떻게 하나가 됐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하늘을 나는 것보다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강유나입니다. 한국에 온 지 1년이 됐습니다. 지금은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일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죠.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모든 걸 버리고 올 수 있었어요?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버린 게 아니에요. 진짜를 찾은 거예요. 가끔 일본에서 온 손님들을 만납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많이 찾아오죠. 저도 한국 남자와 사귀는데 일본에서는 이해받기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말해줍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도전하세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최근엔 시어머니와 함께 한국 요리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유나가 김치도 담그고 대단해. 어머니의 자랑이 민망하지만 행복해요. 태양 씨는 여전히 다정합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내려주고 퇴근길엔 꽃 한 송이를 사오죠. 오늘도 수고했어요. 태양 씨도요. 하늘이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곧 첫돌이 되죠. 엄마, 아빠, 두 나라 말을 섞어 쓰는 게 귀여워요. 가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사이로 비행기가 지나가면 옛 생각이 나기도 하죠.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지금의 삶이 너무 소중하니까요. 혹시 지금 갈림길에 서 계신가요? 안정된 삶과 진짜 사랑 사이에서 고민하시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마음의 소리를 들으세요. 진짜 행복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전 하늘을 포기했지만 더 큰 하늘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는 무한한 하늘을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쿠라이 유나, 아니 강유나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하늘을 포기하고 땅을 선택한 승무원. 일본의 형식적 사랑을 버리고 한국의 진정한 사랑을 찾은 여성. 그녀의 용기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국경을 넘는 사랑의 가능성을 믿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